여러분은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드디어 쉬는구나 하는 해방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는 막막함일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퇴직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생각에 속이 시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거든요. 오늘은 거긴 진짜 끝이에요. 라는 충격적인 한마디와 함께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하면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실컷 할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까 삶의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며 어떤 자존감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전엔 매일같이 보던 동료들과 멀어지니까 그게 생각보다 외롭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예상치 못하게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리 좀 준비해야겠다. 또 막상 닥치면 정신 못 차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사례도는 어느 순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어시 60대 후반은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부장까지 승진하고 퇴직 직전엔 연봉도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은퇴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퇴직금도 나름 꽤 될 거라고 생각했고 퇴직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생각만큼 퇴직금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들 학자금이 아직 남아 있었고 결혼 자금까지 조금 보태줘야 하니 금세 돈이 줄줄 새어 나가더랍니다. 정년 퇴직 후엔 카드값, 공과금, 생활비 등등 별거 아닌 지출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크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시작한 자영업도 경험 없이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봤다고 해요. 임대료도 내야 하고 인테리어비나 인건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 금세 목돈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씨가 말하길 내가 그동안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활 수준을 계속 높였던 거예요. 막상 월급이 끊기고 나니까 매달 필요한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훅훅 빠져나가는데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씨는 가게를 접고 퇴직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에서 뒤늦게 알바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는 이미 60이 훌쩍 넘었고 일할 곳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정년 퇴직 전까지는 한 번도 돈 모아야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가 큰 실수였다라면서 후회하더군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퇴직을 하면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감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퇴직 후 예상 지출을 계산해보고 월급 없이도 최소 몇 년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짜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 사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B씨 50대 후반은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오랫동안 일하긴 했지만 더 빨리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일찍 퇴사를 했다는 거죠. 그때까진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해요. 주택 대출도 다 갚았고 은행 적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었으니까요. 막상 퇴직하고 몇 달 동안은 마냥 좋았대요. 평일 낮에 카페 가는 건 물론이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고 날아갈 듯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 각자의 일상을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일 낮에 만나줄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래요. 아내도 아직 일을 다니고 있었고 자녀들은 각자 학교나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보통 친구들은 다 직장에 출근하니 평일 낮엔 약속 잡기도 힘들고요.
처음에는 에이, 그냥 혼자 즐기면 되지 뭐라며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꾸만 허전하고 외롭더랍니다. 그러면서 슬슬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대요. 결국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굳이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점점 불안하고 우울해진 거예요. B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나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든 동호회에 가입하든 아니면 지인들과 꾸준히 약속을 잡든 어쨌든 사람 사이에 섞여 있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훨씬 빠르게 또 깊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사례,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어요. CC 70대 초반은 은퇴 후 56년간은 아주 평온하게 지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은퇴 전부터 부동산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돈 문제는 웬만큼 해결되어 있으니 자식들도 다 잘 크고 손주들도 태어나고 그럭저럭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식당에도 가고 문화생활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라는 무기력이 찾아오더랍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취미생활과 소소한 여가 활동이 점점 새로움을 잃어가는 거죠. 뭔가 새로운 목표나 스스로에게 이걸 해내야겠다 하는 동기가 없으니까 점점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작은 지역 봉사단체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 봉사단체에서 CC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성취감과 자부심을 되찾은 거죠. CC가 말하길 사람이란 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생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가 필요로 된다는 느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어찌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CC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이후엔 새로운 꿈이나 목표 혹은 사명감 같은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거창할 필요는 없고 작은 취미 목표든 봉사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삶이 활력을 띈다는 거죠.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재무 설계. 은퇴 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야 돼요. 당연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지출은 계속 이어지고 특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자녀 교육,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생활이 가능한 자금을 마련해 두거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혹은 임대수익 같은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 관계 유지. 아휴, 이제 은퇴했으니 혼자 편하게 지낼래 하고 세상과 단절해버리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어요. B씨 사례처럼 사적인 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혹은 퇴직 후라도 과감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보거나 기존 인간관계를 살려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새로운 목표와 꿈 설정.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CC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더라도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그게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창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후원하는 활동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 등이 필수죠. 머리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해보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니 은퇴 전부터 습관을 잘 들여두면 훨씬 더 수월해요.
지속적 배움과 성장. 마지막으로 사람은 배움을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다고 해요. 은퇴 후야말로 어쩌면 새롭게 배우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일지도 몰라요. 요리, 악기, 그림, 컴퓨터, 외국어 정말 세상엔 배울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며 거긴 진짜 끝이에요. 라는 말이 때론 현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모든 게 급격히 달라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평온한 노년이 순식간에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혹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다가 나락까지 떨어졌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은퇴가 정말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여유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까지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삶이 즐겁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보세요. 재무 설계부터 사회적 관계 형성, 취미나 봉사활동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 재미있어 할 만한 것, 혹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탐색해 보세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퇴직이라는 파도가 한순간에 몰려와서 우리를 훅 바닥까지 내리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은퇴는 힘든 파도를 넘어서는 모험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가 될 거예요.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또 다른 도전과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긴 진짜 끝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말을 계기로 한 번쯤 진지하게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해보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고 궁금하면 경험자들에게 조언도 구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늙어가는 중이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은퇴 후에도 빛나는 날들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보자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또 다른 빛나는 스토리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